조선주와 방산주의 상승 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매수하기엔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주, 방산주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나 그 다음 타자로 올라갈 만한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여기에서 운영을 한 지도 1년이 넘어가고 2년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하나의 이제 루틴처럼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좋은 종목을 이제 소개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이트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할 때 어떨 때는 오늘은 영상으로 이제 쓸만한 소재가 딱히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사실 제가 이제 저 스스로에게 느낄 때 그럼 공부가 덜 됐구나,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저 역시도 많이 발전하게 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이제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항상 정답일 수 없고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이 모두 올라갈 수는 없고 또 심지어 시황 역시도 제가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저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도 한 단계 실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분석하는 실력이 같이 좀 증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앞으로 좀 긍정적인 뷰가 전망이 되는 섹터나 종목들 저의 인사이트와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한번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부정할 수 없는 게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조선, 두 번째가 방산, 그리고 세 번째가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뷰티나 방산이나 조선이나 이미 작년, 재작년에도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들어가도 될까? 좀 고민이 되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APR, 펌텍코리아 이런 종목들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마저도 모두 신고가를 쓰면서 날아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물론 더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이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도 매수해도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신규 진입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서 안 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규 진입하기에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가 2019년, 20년부터 조선주를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고 2023년, 4년에도 꾸준히 조선주를 강조했던 투자자인데 왜 조선주를 안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직 한참 더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다만 그 주가의 변동성이 일정 정도 크게 올라가게 되면 신규 진입을 했을 때 그 변동폭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버티기가 훨씬 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사실 지금 시장이 좀 평이하게 좀 평화로운 시장이었으면은 제가 지금이라도 조선주, 방산주 들어가는 걸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을 텐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터져야 될 만한 뇌관이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룸으로써 계속 뒤로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매도 빨리 맞고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 최근에 시장 상승도 저는 좀 꺼림칙한 상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대로 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의 출렁임이 크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결국 이제 관세로 인한 충격이 오기는 할 건데 4월 초에 관세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충격이 크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는 한번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럼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선주를 이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이제 조선주는 신규 진입할 만한 종목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한 차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최근에 이제 각종 이슈들이 겹치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다 할 만한 추가 급등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공동 입찰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가 볼 수는 있겠는데, 산업은행에서도 이제 지분 매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현대미포나 뭐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은 뭐 올라갈 수야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전에 그 방산주들을 소개해 드릴 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대장인 건 분명하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못하겠다라면 현대 로템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도 안 갈 것 같으니 현대 시스템도, 아니 한화 시스템도 좋은 방안이다 했는데 이 종목마저 올라갔고, 이것마저 올라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한국항공우주였어요. 근데 이 종목마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에서 놓고 보면 아직 좀 덜 올라갔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MRO 사업도 MRO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수리보수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 산업 자체가 앞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오버행도 해소된 시점이기 때문에 현대마린 솔루션이 저는 올라갈 모멘텀이 꽤 강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선박 완성 이제 선박들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중고 선박들 같은 경우에도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그다음에 수리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그 다음 차순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주 물량이 크게 이제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신조선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친환경 선박을 이제 개조하는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구조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현대마린 솔루션이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 신고가를 아직 못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이제 이 현대마린 솔루션은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율이 일반적인 조선 업체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절대적인 마진율도 그렇고 마진율 성장세도 뛰어나요. 그리고 지금 저평가 정도로 봤을 때 PER도 한 17배 정도라고 본다면은 향후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세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신고가 돌파, 그리고 그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APR을 소개해 드릴 때도 신규 상장주로서 이 신고가를 쓰면서부터가 진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에서부터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상한가 치고 추가 급등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직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마린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인 수급도 준수하게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뭐 매출 성장이나 이익 성장, 그다음에 뭐 마진율 성장도 준수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외인 수급도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현대중공업, 뭐 마린엔진, 뭐 미포조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서 부담된다, 하나오션도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마린 솔루션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대마린 엔진도 솔직히 기자재에서는 1번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 건 맞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나 엔진도 추가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 엔진이나 사실 이제 현대마린 엔진마저도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그나마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뚫고 신고가 쓴 게 이제 오늘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 타점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이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게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 엔진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직 신고가를 또 쓰지 않고 있는 후발주자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LNG 운반선이라는 게 이제 에너지 수요가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수요가 떨어지고 그로 인한 LNG 운반선 수요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경기 사이클이 이제 호경기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 그 어떤 조선보다도 삼성중공업의 이제 수요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고요. 결국 이제 바다 위에 LNG 공장이라고 불리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 분야에 있어서도 에너지 공급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전 세계에 이제 원앤온리거든요. 그러한 포인트들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 의존이 되어 있는 오리엔탈 전공이 아마 탄력도로 따지면 더 이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총이 이제 낮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까지 한번 보신다면 좀 기회가 남아 있는 종목들도 저는 아직 많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이제 출렁임을 보여주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해주는 기업인데, 기자재 쪽에서는 아직 구조적으로 퀀텀 점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총이 아직 5천억 초반인데 내후년에 이제 500억 후반에 순이익까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앞으로 구조적 성장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니만큼 아직 신고가를 못 쓴 이런 종목들이 지금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조선주 후발주자로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은 제대로 올라가질 못했거든요.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기자재 종목에서 지금 매물대인 9,500원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또 신고가 랠리를 쓰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 조선업 재건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기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이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높은 인지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조선업 호황이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 세진중공업은 당연하게 동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조선업 호황이 이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캐파로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자재 분야에 있어서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기자재 캐파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유일로 조선 3사의 초대형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 3사라고 하면 뭐 현대 HD 현대그룹주, 뭐 한화오션이나 뭐 삼성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랑 이제 경쟁을 한다고 해도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탱크 및 선실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도 우리가 잡아본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성장 랠리를 충분히 신고가를 쓸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완성 조선 업체들이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그 다음 이제 후발주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기자재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서는 세진중공업이 저는 탑픽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마린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아직 본격적인 신고가를 못 썼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기업이나 뭐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엔진은 내가 돌파 매매를 하는 분들이다 하면 지금 같은 자리에서부터 한번 주목해 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케이프라든지 HJ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KF와 KSP를 한번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이제 외인 수급이 좀 준수하게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이익 구조 자체도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달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에 이제 낮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좀 감안해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SP 같은 경우에는 연내 이제 소형 드론 생산 기지에 생산 지시에 군 무인기 국책 사업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현대중공업의 이제 배기 밸브 공급 계약을 이제 따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그 22억 원 규모 배기 밸브 공급하면서 같이 동반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노르트 스트림 그 연구훼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수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바닷물이 흘러가서 파이프라인이 이제 부식될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지금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KSP 같은 경우에 시총이 낮기도 하고 사업 캐파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외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이제 향후 성장성을 기대해 보면서 소액으로만 접근해 보는 게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총이 이거는 이제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종목에 이제 투자금을 좀 적게 접근해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잔고나 수주잔량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선박 실린더 라이너 이제 기술력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인데 조선업이 전체적으로 호황이다 보니까 이런 기자재 종목들도 신고가를 쓰면서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한 차례 눌림목을 주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조선주들이 신고가 랠리를 쓸 때 이런 뭐 케이프나 KSP, 특히나 세진중공업, 뭐 그리고 이제 현대 마린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이렇다 할 만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뭐 오리엔탈 전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신고가 랠리를 쓸 만한 종목으로서 현대 마린솔루션, 그리고 뭐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세진중공업, 그리고 하나엔진 이런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엔진은 이제 막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부터 한번 좀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 4개 종목을 위주로 좀 중점으로 보시고요. KSP나 뭐 케이프나 이런 종목은 좀 사이드 개념으로 소액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비중을 담기에는 아무래도 시총이 낮기 때문에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시고, 다만 이제 조선업 전체적인 호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따라가기는 할 거라고 봐요. 올라가긴 할 것이다. 근데 그나마 좀 이제 안정감 있게 투자를 고려해 보려면 세진중공업, 인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이나 혹은 이제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하나엔진, 그리고 마린솔루션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제 완성 조선업체들이 올라가고 나서 후발주자로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이제 조선주 후발주자 종목들도 앞으로 계속 강세를 띠겠지만, 우리가 조선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띄었잖아요. 그렇다면 뷰티 종목들이 올라가고 나서 다음에 누가 올라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전에도 K뷰티가 올라가고 나서 K식품, K푸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게, 대장주는 뭐 누가 뭐래도 삼양식품이고, 삼양식품은 계속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또 신고가 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 뭐 매도할 필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S&D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대장주는 뭐 당연히 삼양식품이랑 S&D라고 생각합니다. 불닭볶음면을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런 종목들이 더 가는 것도 좋지만 후발주자 이거 너무 부담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후발주자로 좀 갈만한 종목들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당연히 저는 이제 뭐 오리온 같은 종목들, 초코파이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시장 진출이 이제 성공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나,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라면에 이제 삼양식품이 있다는 전통 1등 농심이 있죠.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띌 거로 봐요. 뭐 라면도 라면이지만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제니 아시죠? 블랙핑크 제니. 블랙핑크 제니가 바나나 킥을 이제 그 간식으로 너무 좋아한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소식이 이제 그 전파가 되면서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야, 제니 한마디에 바나나킥 구매가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니 정말 이 셀럽의 파급력이라는 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이제 관련된 기사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제니가 바나나킥 언급 후 농심 시총이 2,640억이 급등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니의 찐 반응도 나왔는데, 블랙핑크 제니가 시가총액 급등을 이제 불러왔다 이랬습니다. 유퀴즈 온더 블럭에 나와서 게스트로도 초대돼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니의 최애 과자, 내가 가장 최고로 애정하는 과자는 바나나킥이다. 농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심 시총이 2,640억이 급등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농심뿐만 아니라 이렇듯 우리나라 한류 아티스트라든지 혹은 뭐 드라마, 그리고 영화 이런 것들이 세계화에 성공하게 되면요, 각종 문화 산업들이 계속해서 해외에서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과자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뷰티도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과연 삼양식품만 독주를 할까 생각해요.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한류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식문화가 전파되는 거다 보니까 굳이 불닭볶음면만 흥행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밥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수에서만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던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주들, 제과 기업들이
해외로 이제 나가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딱 삼각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예요. 43만 원 돌파를 하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제 매물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뭐 제니 효과도 있겠지만 한류가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성장할 걸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마진율도 증가할 걸로 기대되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PER도 12배, PBR 0.76배까지 하락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농심의 이제 향후 성장세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 오리온도 지금 중국 시장이나 베트남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양식품 주가도 정말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이나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는 농심 라면을 이제 재출시하는데 3개월 만에 판매량이 1,000만 봉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심 라면 이제 수요도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농부의 마음이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농심라면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 공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다가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경쟁사가 지금 삼양식품이에요. 그래서 미국발 관세 타격을 놓인 것과 달리 관세 위협에서 좀 비껴갔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농심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미국 LA의 라면 생산 공장을 이제 비축을 했거든요. 2022년에도 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2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서 현지 생산의 관세 타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라면주는 농심이다. 심지어 제니의 바나나킥 샤라웃까지 해줘가지고 지금 이슈몰이도 잘해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삼양식품이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면 농심이라든지 오리온이 충분히 후발주자로서 올라갈 만한 핵심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과 중에서 해외에서 잘 팔려나가는 종목이라고 하면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롯데웰푸드라는 기업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대를 저는 했었어요. 제가 언급드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는데 작년에 그 이후에는 이제 고꾸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롯데웰푸드는 과연 잘 나갈 수 있을까? 이익 캐파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못 나가고 있는 게 카카오 원가가 너무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 부담이 좀 크게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관련된 얘네가 이제 뭐 빼빼로도 그렇지만 여러 이제 초콜릿 과자 제품도 유명하잖아요. 카카오 비롯해서 이제 원재료 가격 부담이 지금 영업이익 하락을 계속 불러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인도 중심으로 해서 외형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전에 1년 전에 제가 영상에 이 그 롯데웰푸드 소개해드릴 때도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도 한번 기대는 해볼 만한데 제가 보기에 롯데웰푸드보다는 농심이나 오리온 쪽을 주목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품주 쪽은 이런 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엔터나 게임주들도 한알령 해제도 있고 그 다음에 뷰티가 이제 가게 되면 한 카테고리를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 섹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들 오늘도 이제 YG 엔터나 신고가를 써주기도 했고요. YG 플러스도 이제 급등했고 하이브라든지 뭐 SM도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죠. SM은 이제 디어유를 이제 품으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게임주는 뭐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개 안 되죠. 딱 크래프톤, W게임즈 그리고 네오위즈 이런 쪽이 가장 강세를 띠는 종목이라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 노린다라고 하면 이제 뭐 네오위즈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세를 띠고 있는 대장주 종목들을 원한다라고 하면 역시 W게임즈와 크래프톤이 저는 대장 부대장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네오위즈도 역시 이제 좋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고려해보고 있는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봤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이제 어떤 주식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 지금 시장 트렌드를 좀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목들을 너무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드리는 거예요. 자,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주식에서 노세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투자가 위험해집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매수하시고 뭐 한 개를 사든 두 개를 사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놓으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실패 확률도 줄고 성공 확률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내가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어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기서 제가 각종 종목들 이제 브리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시황, 주요 뉴스들도 잡아드리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잡아드리고 있어요. 꼭 오셔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혜택 이거 못 받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브리핑해드리면서 잡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방 꼭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덧 구독자 여러분들 54,000명을 넘어서서 쭉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게 제가 영상 제작해 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